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둔둔초등학교 교사 이채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엄청난 곳에 왔는데요. 따라오시죠. 짜잔! 오늘 제가 길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함께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청소년 심야식당 밤새라면에 찾아왔는데요. 과연 누구를 찾아왔냐면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손상달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그 길터 사회활동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현장에서 여러 선생님들처럼 아이들하고 신나게 만나서 놀고 또 이야기하고 재밌게 보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약간 한가한데 그래도 현장에 있을 때만큼 다양한 일을 하면서 재미나게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가 시대이니만큼 네. 첫 주제를 이걸로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뭘 할까요? 선생님이 계시던 교직에 계시던 시절이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요즘 우리나라가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뭐 옛날에 K팝, K무비, 요거는 K푸드까지.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이고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지탱해왔던 핵심이 저는 공동체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고착화된 경쟁교육, 경쟁사회로 인해서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네. 너무 공감합니다. 또 선생님이 오랜 시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오신 분으로서 민주주의를 진짜 잘 실천했던 때가 있었다. 이때 경험이 민주주의를 딱 떠올리게 한다. 좀 이런 사례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서곡초등학교 있을 때 같아요. 그때가 2014년이 한 10년 전이네 벌써, 그죠?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학생자치회 중심의 교육활동. 철저하게 아이들이 논의해서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민주주의도 배우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배워나가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계기교육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회적, 역사적으로 이슈가 되겠던 4.16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실천하는 속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민주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사실은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간섭하지 않고 좀 답답하고 어설프더라도 우리가 좀 놔두자. 근데 그때 선생님 다 동의했는데 이제 그게 한 해 한 해 다르더라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 어른들은. 근데 이 기다림 속에서 아이들이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민주주의 교육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학생자치회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학생자치회의 방향성만 교사들이 잡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전에는 교사가 다 정해줬잖아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아이들하고 논의하고 실천사항, 반성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그러려면 사실은 뭐 공간이 필요하고 뭐
시간이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할 거예요. 학교에서는 저는 요것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가능하면은 아이들이 진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실천하려면 어떤 공간이 되어야 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 더 좀 활발하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선생님 얘기를 좀. 저는 학교 현장에서 그 민주주의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효율적인 게 전 토론이라 생각이 들어요. 교실에서 수업 시간도 그렇고 자치 활동도 그렇고 적어도 이슈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아이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합의해내는 그 과정이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맞다, 틀리다라고만 아이들한테 교육했지 다르다, 그다음에 다양하다 이런 것들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나 아니면 가치 갈등이 있는 주제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 방과 후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라든가 늘상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시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좀 약간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저는 그런 교육들을 못 받아왔잖아. 근데 아이들한테 민주주의 교육하라 할 때 제일 난감한 게 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교과서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이런 것만 얘기할 수 있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은 저도 배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난감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서로에 대한 존중도 배우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표현력도 배우고 또 합의해내고 또 실천해내는 그런 의지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교사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된 거예요. 사실은 교사가 의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자기가 가지는 정치적인 생각이라든가 의견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정립하게 하는 거는 저는 그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그 민주시민교육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정치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바깥에서 외부 세계에서 논쟁거리가 자연스럽게 학교 현장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토론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다 막아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할 때는 두렵고 또 불안한 게 많아요. 내가 하는 말이 혹시 새어나가가지고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건데 저는 이제는 좀 자유롭게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좀 하도록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사들이 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우도 있겠지만은 객관적인 그 상황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근데 더 좋은 건 사실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여러분들 TV나 또는 뭐 라디오나 아니면 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혹시 생각나는 게 있니? 이런 물어보고 그럼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사안들이. 그죠? 그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것들도 저는 자연스럽게 그 민주교육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님들이 좀 과감했으면 좋겠어. 과감하다는 얘기는 무모한 거는 다르잖아요. 그죠? 교사로서 판단해서 이건 내가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지도할 거리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뭐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비추어 봤을 때 그 방향에 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지.
아직도 요원한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학교가 대학이라는 큰 산을 오르기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유치원 의대반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대학 그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교육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에 그 학력이 뭘까 이제 부모들하고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학력은 대부분 학력하면 점수 생각하잖아요, 그죠? 야, 학력의 힘이 뭘까? 저는 살아가는 능력이라 생각해요. 아이들이 학교 와서 지식적인 걸 배우지만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이기 위한 거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한테 공부는 뭘로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야, 몸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 것을 실천으로 이렇게 담보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현장 체험 학습을 저는 상당히 좀 강조하는 편이야.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해봐야 되거든, 사실은. 내가 아무리 알고 있다 그래도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다양한 현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실천해 보는 거야. 그게 온전히 내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 고민들은 참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저도. 보호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목표는 저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이걸 어떻게 좀 음.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꿀팁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 참, 교육이라는 게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지역사회하고 균형 잡힌 협력이 돼야 가능하다고 봐요. 예전에 공익광고에 그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고 가라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올바른 교육은 온전히 부모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모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 학부모의 모습으로 키우고 있는가? 이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진짜 내가 내 자식이고 아낀다면은 학부모의 모습에는 좀 한 발 좀 멀리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자식을 학대하고 있잖아, 사실은. 이게 슬픈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야.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탈출하고 싶어. 근데 부모는 그거를 아이들이 원한다 생각하고 그건 아니잖아, 그죠? 적어도 부모가 내 아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걸 명확히 좀 꿰뚫고 아이들을 좀 케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부모들 만나면 그 얘기예요. 뭐냐면 아이의 삶을 메이킹하지 마라. 아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옆에서 도와줘라, 기다려줘라. 그게 나는 부모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이 둘 키워봤는데 애들 잘 컸어요. 최대한 저는 강요한 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 하게 만들었고 기다려주고 있고. 우리 막둥이 얼마 전에 이제 취업했는데 지금까지 기다려줬어. 답답함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왜 저러지? 저러다가 인간구시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애를 믿어. 그리고 걔가 살아갈 세상은 걔 스스로 개척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해가지고 걔 삶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가 아이들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았다고 가정하자. 근데 그 아이가 행복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죠? 저는 그래, 부모가 옆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가장 멋진 부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로 되도록 하는 게 멋진 교육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 부모 학부모 사이에서 내적으로 갈등하셨던 적이 그래도 있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요거 제 얘기보다 우리 집사람 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 한 번은 걔가 1학년을 원주에 왔어요. 시골에 있다가 1학년을 원주에 와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1학년 때는 뭐 학부모들이 잘 모이잖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정보를 좀 듣기 위해서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또 계속 그 모임이 유지되더라고. 근데 한 날은 걔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왔는데 나 그 모임 안 나갈래 이러더라고. 왜 안 나가 그랬더니 거기 가서 우리 애가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더래. 내가 얘를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자랑이더래. 근데 얘가 성격이 좋다, 뭐 잘 웃는다, 잘 웃긴다, 심부름 잘한다, 이게 자랑거리인데 거기 가서 그런 자랑할 거리가 안 돼. 얘는 뭐 피아노를 잘한다, 얘는 태권도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나간다더래. 아, 이거구나. 이게 사실은 차이가 뭐냐면은 아이들 자랑하는 거리가 사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자랑하는 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뭐 기능적으로 뛰어나거나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 애는 자랑거리가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래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쟤 심성이 착하잖아. 얼마나 좋은 자랑거리야. 우리 잘 웃기잖아. 얼마나 좋은 자랑거리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욕심을 내려놓더라고. 기대가 크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피곤해요, 피곤해. 그리고 그런 기대가 많으면은 부모가 또 많은 상처를 받고 속상할 일이 많잖아요. 쟤는 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못할까? 그럼 쟤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질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은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집사람이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이 좋아요. 그럼에도 이 학부모로서의 놓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좀 말씀을 또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지. 제가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상담 오면은 아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세상의 그 흐름, 세상의 어려운 점 얘기하다 보면 부모들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였던가를 알아. 사실은 지금 급한 게 뭐냐면은 저는 우리 어른들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그분한테 인식시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른들이 올곧게 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면은 아이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많은 강요를 하잖아. 그 강요가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려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직업이 너무 좋아.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지 너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잘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말라고. 저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는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다만 그 아이가 그게 잘 적응해 가도록 우리는 도와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저는.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정답 같지 않은 정답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서 정답이 없어, 사실은. 근데 다만 뭐냐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육은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아이들 탓이 아니잖아.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이 문화잖아, 그죠? 그럼 적어도 나는 그래요. 어른들이 제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서 올바르게 커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살아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산 시대보다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좀 이전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딱 한마디네.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게 사실 응원군이 많다는 얘기는 힘이 돼요. 똥개도 자기 집, 자기 동네에서 30% 따고 들어간다고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저 무지개가 아름다운 게 뭐예요? 색깔에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잘 조화된다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들로 잘 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한테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빠땡 같아. 조합원. 아니요.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한테. 지금 교육이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어렵잖아요. 그죠? 교육부의 교육 정책들이 단발적이고 장기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2022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고 봐요. 뭐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학교 자율시간 운영도 그렇고 이거 어떤 지침도 없고 마구잡이로 내려보내니까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울 것 같고 방향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사들의 그 교육적 상상력과 열정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열정과 교육의 상상력이 교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사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좀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이라는 게 있잖아, 선생. 선생이 뭐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이 선생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땅의 선생으로서 저는 좀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을 좀 바라보고 좀 과감하게 뚜벅뚜벅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어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동료성을 기반으로 해서 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잘못된 관행들은 바꿔나가고 학교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교육과정으로 잘 만들어서 진짜 행복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하는데 제발 좀 과감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정교조의 대부 원영만 나와라!